수영을 처음 배울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옆레인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숨을 쉬는데 나는 왜 고개만 들면 물이 들어오지? 발차기도 하고 팔도 어떻게든 돌리고 있는데 숨을 쉬려는 순간만 되면 몸이 가라앉고 물을 먹고 리듬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결국 레인 중간에 멈춰서고 나만 못하는 건지 괜히 자신감도 떨어지죠. 사실 수영을 포기하는 초보자 중 절반 이상이 팔이나 발차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호흡 때문에 그만두곤 합니다. 그런데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리를 몰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호흡이 그렇게 어려운지, 어떤 원리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습하면 빠르게 감각을 잡을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들숨과 날숨을 하나의 흐름으로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상에서는 우리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 사이클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의식조차 못하죠. 그런데 수영을 처음 하면 이 흐름이 깨집니다. 물속에서 날숨을 참아버리고 고개를 올렸을 때 내쉬고 들이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 번의 호흡 순간에 너무 많은 동작이 몰리고 당연히 허덕이게 됩니다. 들숨과 날숨을 끊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연속된 사이클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올 것 같은 공포감 때문입니다. 물속에 얼굴을 넣는 순간 본능적으로 숨을 꽉 참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지만 이 습관이 호흡 리듬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물속에서 숨을 참으면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내쉬고 들이쉬는 데 걸리는 시간이 2배가 됩니다. 타이밍이 절대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고개를 위로 들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호흡 동작은 고개를 위로 드는 게 아니라 옆으로 회전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앞으로 들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하체가 가라앉으면서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네 번째, 수영장 대기 시간에 호흡을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한 레인을 돌고 와서 쉬는 시간, 대부분의 초보자는 물 밖에서 고개를 완전히 올리고 보통 호흡으로 숨을 고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짧은 휴식 동안 물속 호흡의 감각이 리셋됩니다. 다시 출발하면 또 처음부터 적응해야 하죠. 레인 끝에서도 물속 호흡을 유지하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영 호흡을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 흐름을 끊지 않고 이어가는 것. 수영에서는 이것을 리드미컬 브리딩, 즉 리듬 호흡이라고 합니다. 물속에 얼굴이 있을 때는 날숨,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 있을 때는 들숨. 이 두 가지가 교대로 멈추지 않고 이어질 때 수영이 비로소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흐름을 한 번이라도 끊는 순간, 예를 들어 물속에서 숨을 참거나 고개를 올리고도 망설이는 순간 리듬이 무너지고 호흡이 다시 어려워집니다. 고개가 물속에 있는 동안 코 또는 입으로 천천히 공기를 내보내야 합니다. 이것을 버블링이라고 합니다. 코로 하고 천천히 공기를 내보내면 기포가 올라오면서 코 주변에 작은 공기층이 생깁니다. 이 공기층이 물이 코로 들어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막아줍니다. 그리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순간 자동으로 빠르게 들이쉴 수 있게 됩니다. 날숨을 잘해야 들숨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1단계, 벽 잡고 버블링. 벽을 두 손으로 잡고 얼굴을 물속에 넣은 채 코로 천천히 공기를 내뿜습니다. 숨이 나가면 고개를 올려 들이쉬고 다시 물속에서 내쉬는 사이클을 5에서 10회 반복합니다. 목표는 물속에서 내쉬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2단계, 킥판 잡고 정면 호흡. 킥판을 양손으로 잡고 발차기로 이동합니다. 물속에서 코로 천천히 내쉬다가 숨이 필요할 때 고개를 앞으로 가볍게 들어 빠르게 들이쉬고 다시 물속으로 내리면서 내쉽니다. 이동하면서 들숨, 날숨, 사이클을 끊지 않는 감각을 익히는 단계입니다. 고개는 입만 수면 위로 살짝 나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3단계, 싱글암, 한팔 호흡입니다. 킥판을 한 손으로만 잡고 나머지 팔로 스트로크를 합니다.
팔이 허벅지를 지날 때 고개를 돌려 들이쉬고 팔이 앞으로 돌아가면서 물속으로 고개를 내리며 뇌쉬는 리듬을 익힙니다. 4단계 레인 끝 버블링 유지. 레인을 돌고 벽에 도착해도 고개를 물속에 넣은 채 버블링을 유지합니다. 쉬는 시간에도 호흡 사이클을 끊지 않으면 다음 레인 출발 시 훨씬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5단계 팔 동작과 결합. 앞 단계들이 익숙해졌다면 양팔 자유형의 호흡을 얹습니다. 5에서 10m 짧은 거리에서 자주 멈추며 리듬을 다잡고 안정되면 거리를 늘려나갑니다. 킥판 잡고 호흡할 때 고개를 번쩍 들기. 킥판 잡고 정면 호흡을 연습할 때 고개를 목이 보일 만큼 높이 들어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체가 가라앉고 물 저항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고개는 입만 수면 위로 살짝 나오는 정도로 최소한만 올려야 합니다. 발차기는 호흡과 별개로 멈추지 않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숨을 너무 완전히 다 내쉬려고 하기. 물속에서 숨을 끝까지 다 내뱉으려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폐에 공기가 완전히 빠지면 그 순간 몸이 더 가라앉고 다음 들숨이 훨씬 힘들어집니다. 5에서 60% 정도 내쉬었다 싶으면 고개를 올려 빠르게 들이쉬는 리듬이 효율적입니다. 물을 먹은 직후 패닉 호흡. 물이 입에 들어오는 순간 패닉 상태가 되면서 급하게 숨을 마시려다 더 많은 물을 삼키게 됩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는 일단 멈추고 푸 하고 입으로 물을 내뿜은 다음 코로 짧게 내쉬는 것부터 하세요. 당황하지 않고 이 루틴을 만들어두면 물을 먹어도 리듬을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호흡 타이밍을 미리 계획하지 않기. 언제 숨을 쉴지 생각 없이 수영을 시작하면 호흡이 절박해진 다음에야 고개를 들게 됩니다. 이미 숨이 가쁜 상태에서 호흡을 하면 타이밍도 맞지 않고 리듬도 무너집니다. 출발 전에 3번 킥마다 1번 호흡처럼 미리 리듬을 정해두고 수영하면 훨씬 안정적인 호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유형 호흡이 어려운 건 실력 문제가 아니라 들숨 날숨 사이클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물속에서는 코로 천천히 내쉬는 버블링을 항상 유지하세요. 연습 순서는 벽 잡기, 킥판 정면 호흡, 싱글암, 레인 끝 버블링 유지, 양팔 결합 순으로 단계를 나눠서 합니다. 킥판 잡고 연습할 때는 고개를 번쩍 들지 말고 입만 살짝 나오도록 최소한으로 드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